코딩 테스트 준비를 위한 DFS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DFS는 Depth First Search의 약자로 그래프 순회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말로는 깊이 우선 탐색이라고 합니다. 시작 노드에서 깊이가 커지는 방향으로 탐색을 진행해서 더 이상 방문할 인접 노드가 없는 경우에 이전 노드로 돌아가서 다시 깊이 우선 탐색을 반복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그래프에서 0번에서 시작을 한다고 하면 0번을 먼저 방문하고 그 다음에 인접 노드 1, 2 중에서 1번을 먼저 방문했다고 하면 그 다음에는 1번에서 이제 인접한 노드 0, 3, 4가 있는데 아직 방문하지 않은 3, 4 중에서 3번을 먼저 방문했다고 하면 그 다음에 3번 노드에서는 인접 노드가 1, 4가 있는데 아직 방문하지 않은 이제 4번으로 방문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4번 노드에서는 인접한 노드가 1, 2, 3, 3개가 있는데 1, 3은 이미 방문했고 아직 방문하지 않은 이제 2번을 방문하게 됩니다. 자, 다음에 사이클이 없는 이 트리 형태의 그래프에서 0번에서 시작을 한다고 하면 0번을 먼저 방문하고 그 다음에 인접 노드 1, 2가 있는데 1번을 먼저 방문했다고 하면 그 다음에 3, 4 중에 3을 먼저 방문했다고 하면 다음에 이제 5. 자, 이렇게 깊이가 깊어지는 방향으로 탐색을 진행하게 되죠. 지금 5번에서는 더 이상 방문하지 않은 인접 노드가 없기 때문에 돌아가서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6번이 남아있죠. 6번을 방문하고 더 이상 방문할 노드가 없기 때문에 돌아가고 여기서는 이제 방문해야 되는 노드 4가 아직 남아있죠. 그래서 4번을 방문하고 그 다음에 7을 방문하게 되겠죠. 더 이상 방문할 인접 노드가 없기 때문에 돌아가서 아직 방문하지 않은 인접 노드 2를 이제 방문하게 되겠죠. 자, 그럼 DFS를 재교출을 이용해서 구현해 보겠습니다. 자, 입력으로 이런 그래프가 주어졌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입력으로 이런 그래프를 줄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노드의 개수 5 그리고 간선의 개수 6이라고 했을 때 입력은 이렇게 노드의 쌍으로 해서 간선의 정보를 6개의 쌍으로 주어졌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0하고 1이라는 간선 정보가 주어졌다고 하면 0에서 1로 갈 수도 있고 1에서 0으로도 갈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입력으로 이 노드의 개수 n 그리고 간선의 개수 2를 이렇게 입력으로 받고요. 자, 한 줄 입력 받아서 맵을 이용해서 하나하나 이제 인트로 타입캐스팅해서 값을 이제 받으면 되겠죠. 자, 다음에 저희가 방문 여부를 마킹할 배열로서 visited array를 이렇게 n개만큼 false로 초기화해서 정의를 하고요. 다음에 이제 그래프는 뭐 인접 리스트로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간단하게 인접 행렬로 표현해 봤습니다. 자, 그래서 n by n에 이제 인접 행렬로 표현할 건데 먼저 0으로 다 초기화를 하고요. 다음에 이 간선의 정보를 입력받기 위해서 먼저 한 줄로 입력을 받아서 다 이제 정수형으로 매핑해서 이 values 리스트 형태로 저장을 한 다음에 저희가 이제 한 쌍씩 읽기 위해서 다시 포문을 돌겠습니다. 그래서 간선의 개수만큼 이 포문을 돌면서 두 개씩 값을 읽어서 이후 부위에 저장을 하고요. 자, 방향성이 없다고 가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U에서 V로도 갈 수 있고 V에서 U로도 갈 수 있다는 의미로 1로 이렇게 저장을 해줍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DFS 함수를 호출할 건데 시작 정점은 0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자, 그럼 이제 0부터 이 DFS 함수를 호출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0을 이제 방문했다라고 true로 이제 마킹을 하고요. 자, 방문했다는 의미로 그냥 출력을 할 거예요. 공백 하나 두고 출력해서 0을 출력할 거고요. 다음에 이제 이 next를, 그러니까 다음 방문한 노드를 0부터 n-1까지 이제 확인해 볼 건데, 그러니까 모든 노드를 확인해 보는 거예요. 자, 아직 방문하지 않았고, 자, 간선이 있는지, 그러니까 인접한 노드인지 보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 이제 방문해야 되겠죠. 자, 지금 여기서는 0은 뭐 자기 자신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간선이 없기도 하고, 이미 방문했으니까 false고, 자, 1은 자, 방문한 적이 없고, 간선이 있으니까
저희가 DFS 호출을 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1로 이 DFS를 재교출하고, 자, 방면에 따라 마킹하고, 1을 출력을 하고요. 자, 그럼 1도 마찬가지로 이제 0부터 n-1까지 모든 노드에 대해서 이 조건을 확인할 건데, 0은 이미 방문했고, 1은 방문했고, 간선도 없지만 방문했고, 다음에 2는 방문한 적이 없지만, 자, 갈 수 있는 간선이 없죠. 그러니까 인접 노드가 아니죠. 자, 그래서 false고, 다음에 3은 자, 방문한 적이 없고, 간선이 있기 때문에 3으로 DFS 함수를 재교출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3으로 DFS 함수를 호출하고, 방문에 따라 마킹하고, 3을 출력하고, 이 과정을 이제 반복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0, 1은 이미 방문했고, 2는 간선이 없고, 3도 방문했고, 4가 이 조건을 만족하게 되겠죠. 자, 그럼 DFS 함수를 4로 재교출하게 되고, 4도 이제 방문했다 마킹하고, 출력한 다음에 또 이 과정을 반복하죠. 자, 그러면 0, 1은 이미 방문했고, 2가 아직 방문한 적이 없고, 간선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조건을 만족하고 DFS 함수를 재교출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2로 방문에 따라 마킹하고, 자, 출력하고, 자, 그 다음에 모든 노드를 방문했기 때문에 자, 만족하는 게 없겠죠. 자, 그럼 이 포문이 다 끝나고 리턴해서 돌아가게 되겠죠. 자, 그럼 4번으로 돌아가고 4번도 모두 방문했기 때문에 돌아가서 최초 이제 DFS로 호출한 위치까지 이제 돌아가게 되겠죠. 자, 그래서 출력은 이렇게 0, 1, 3, 4, 2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DFS를 스택 자료 구조를 이용해서 구현해 보겠습니다. 자, 입력은 동일한 걸 사용할 거고요. 자, 그래서 입력을 처리하는 부분도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자, 동일한데 여기서는 이제 visited array를 전역 변수로 선언하지 않고 DFS 함수 안에서 로컬 변수로 선언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if문은 함수가 아니죠. 그러니까 모듈이 메인 모드로 실행될 때 이제 수행하는 코드가 되는데, 자, 이거는 함수 안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선언하는 이 맨 바깥에서 선언하는 이 변수는 전역 변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visited 그 배열은 전역 변수였고요. 여기서는 이제 로컬 변수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은 동일하게 0번 노드부터 시작을 할 거고요. 해서 처음에 0으로 들어와서 이제 visited array를 이 노드 개수만큼 false로 초기화를 하고요. 자, 다음에 파이썬에서는 그 특별히 스택 자료 구조가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리스트를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push 대신에 이 append 함수를 이용하면 되고요. 팝은 동일하게 이제 팝을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append 된 이 값이 팝돼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0부터 스택에 push 한 다음에 append 한 다음에 처음에 이제 스택이 비어있지 않기 때문에 자, 이게 true고 진행을 하겠죠. 그래서 처음에 팝하면 이 current에 0이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0을 이렇게 푸시한 상태로 시작을 하는 거고요. 자, 팝하면 이제 0이 나오겠죠. 자, 0은 아직 방문한 적이 없기 때문에 방문했다 마킹하고 0을 출력을 할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똑같이 다 확인해 보는 거죠. 지금 저희 여기서도 동일하게 이제 인접 행렬로 그래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노드에 대해서 아직 방문한 적이 없고 인접한 노드라고 한다면, 간선이 연결되어 있다고 한다면 스택에 푸시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1, 2가 1하고 2가 이제 푸시가 되겠죠. 자, 나머지 3, 4는 간선이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고 이 포문이 끝나게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다음 y문 턴에서 팝하면 2가 팝이 되겠죠. 자, 2는 아직 방문한 적이 없기 때문에 자, 방문에 따라 마킹을 하고 방문에 따라 마킹하고 출력할 거고요. 마찬가지로 모든 노드에 대해서 이제 확인하는 거죠.
아직 방문한 적이 없고 이제 인접 노드인지 보는 거죠. 인접 노드 중에서는 0은 이미 방문했기 때문에 이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고 4번이 이제 푸시가 되겠죠. 자, 그럼 이 포멀이 끝나고 다음 와이무 턴에서 팝을 하게 되면 4가 나오게 되겠죠. 자, 4는 아직 방문한 적이 없기 때문에 방문했다라고 이제 마킹을 하고요. 4를 출력하고 또 이제 반복하는 거죠. 인접 노드 중에서 아직 방문한 적이 없는 노드를 이제 푸시할 거예요. 자, 그럼 1, 2, 3이 있는데 1은 아직 방문한 적이 없으니까 푸시가 되겠죠. 자, 이미 있지만 또 푸시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2는 방문했었기 때문에 이제 푸시, 이 조건을 이제 만족하지 못하고 이제 푸시가 안 되겠죠. 다음에 3번. 3번도 방문한 적이 없고 이제 인접 노드이기 때문에 이제 푸시가 되겠죠. 자, 그럼 이 포멀이 끝나고 다음 와이문 턴에서 3이 팝이 되겠죠. 자, 그럼 3은 아직 방문한 적이 없기 때문에 방문에 따라 마킹을 하고 자, 화면에 출력을 하고 다음에 인접 노드 중에서 아직 방문한 적이 없는 노드를 이제 푸시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1, 4가 있는데 1은 아직 방문한 적이 없으니까 푸시를 하고 4는 방문했기 때문에 이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고 푸시가 안 되겠죠. 자, 그럼 이 포멀이 끝나고 다음 와이무 턴에서 1이 팝이 되겠죠. 자, 그럼 1은 아직 방문한 적이 없기 때문에 방문에 따라 마킹을 하고 자, 화면에 출력하고 다음에 이 포멀을 돌 텐데 자, 모든 노드가 다 방문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겠죠. 자, 그래서 아무런 그 노드도 푸시되지 못하고 이 포멀이 끝나고 다음 와이문 턴에서 또 1이 팝 되겠죠. 자, 다시 1이 팝 됐지만 자, 여기서 방문했던 노드이기 때문에 이 조건을 만족해서 자, 컨티뉴해서 이제 스킵이 되겠죠. 자, 그럼 다시 또 다음 와이문 턴에서 또 팝하면 또 1이 나올 텐데 마찬가지로 방문한 적이 있기 때문에 다시 방문하지 않고 컨티뉴해서 스킵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스택이 이제 empty이기 때문에 이 while은 이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고 이제 while을 종료해서 이 dfs 함수가 종료하고 이제 돌아가게 되겠죠. 자, 그래서 출력 결과는 저희가 0, 2, 4, 3, 1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앞서 그 재기호출하고 이 출력한 순서가 다른데 상관없습니다. 둘 다 올바르게 이제 dfs 탐색을 한 거예요. 자, 왜냐고 하면 dfs 탐색을 할 때 인접 노드 중에서 어떤 걸 먼저 방문하냐에 따라서 이 결과가 다를 뿐이지 이쪽으로 가더라도 다 깊이가 깊어지도록 계속 방문했던 거고 이쪽으로 가더라도 계속 깊어지는 순서대로 방문했던 거죠. 둘 다 맞고 자, 굳이 뭐 순서를 맞추려고 하면 자, 인접한 노드 중에서 가장 뭐 번호가 작은 것부터 방문해야 된다. 혹은 가장 큰 것부터 방문해야 된다. 뭐 이런 이제 조건을 저희가 부신다고 하면 이 출력 순서를 맞출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저희가 문제 풀 때 그런 조건이 없다고 하면 어떤 순서로 방문하든지 동일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동일한 결과라기보다는 둘 다 맞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해서 보통 이제 문제풀이에서는 이 경로를 출력하기보다는 이런 그 dfs 이용해서 뭔가 이제 다 방문해서 뭔가를 마킹하는 형식으로 이제 구현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dfs를 활용해서 플러드필 알고리즘 구현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전에 재기호출을 배울 때 재기호출을 이용해서 플러드필 알고리즘 구현해 본 적이 있는데요. 그때도 이제 dfs 탐색을 했던 거고 지금은 이제 스택을 이용해서 플러드필 알고리즘을 구현해 보겠습니다. 자, 입력은 이렇게 주어졌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지금 여기서 5는 이 어떤 판의 크기를 나타내는 거고요. 지금 여기서 이제 5x5의 배열이 입력으로 주어집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제 1은 어떤 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벽 혹은 어떤 경계면.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다음에 주어지는 값은 저희가 색칠하고자 하는 위치에 행, 열값, 그리고 색칠하고자 하는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부터 시작해서 다 3으로 이제 채워 나가면 돼요. 자, 여기만 이제 3으로 채워지고
여기는 그대로 0으로 남아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입력을 먼저 처리해 볼 건데, 자, 먼저 저희가 상하 좌우로 움직여야 되니까 그 델타 값을 먼저 정의를 할게요. 자, 델타 값은 튜플로 2차원 형태로 정의할 건데요. 상하 좌우에 대한 이제 델타 값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상하 좌우고, 자, 첫 번째 값은 행에 대한 델타 값이에요. 그래서 열은 그대로 있고, 자, 두 번째는 열로 쓸 거고요. 자, 행, 열 이렇게 두 개의 값을 쓸 거예요. 자, 그래서 열을 고정하고 행만 1 빼주니까 이제 위로 올라가는 경우죠. 자, 그래서 상, 그리고 열은 고정하고 행만 1 더해주니까 아래로 내려가는 거죠. 하, 자, 그리고 행은 고정하고 열만 1 빼주니까 좌로 가는 거죠. 자, 여기서는 행을 고정하고 우로 가니까 자, 오른쪽 1만 더해주니까 오른쪽 우로 가는 경우죠. 자, 이렇게 델타 값을 이제 튜플로 정의하고 다음에 이제 n 값을 입력으로 받아서 저장하고 다음에 이 판은 2차원 이 n by n, 5 by 5의 판은 보드라는 그 2차원 별에 저장을 할 거고요. 해서 이 n만큼 이 5만큼 한 줄씩 읽어서 스플릿 한 다음에 자, 맵을 이용해서 정수로 바꿔줘 준 다음에 자, 리스트로 변환해 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2차원 형태의 자, 배열로 이제 보드에 저장이 될 거예요. 자, 다음에 이 세 개의 값은 자, 이렇게 시작 위치, 시작 로우 값, 시작 컬럼 값, 그리고 컬러 이렇게 세 개의 저장을 하고요. 자, 이 값을 이 아규멘트로 해서 dfs 함수로 호출할 거예요. 자, 그럼 이 함수 안에서 이 보드 안에 있는 값을 이제 3으로 이제 채우겠죠. 채우면 그 결과를 이렇게 이중포문으로 해서 하나씩 출력을 해볼 거예요. 지금 이 안쪽 포문에서 한 줄 출력하고 끝나면 줄바꿈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dfs 함수를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 2차원 이 각각에 대해서 하나하나 노드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visited 이 어레이도 2차원 형태로 해서 처음에 방문한 적이 없으니까 다 false로 초기화하고요. 다음에 리스트를 스택으로 사용할 거고 이 시작점을 먼저 이제 스택에 푸시를 해야 되겠죠. 푸시하고 시작하면 처음에 이제 시작점이 나올 거예요. 자, 그럼 시작점은 아직 방문한 적이 없죠. 지금 저희가 이 스택에 넣는 형태는 이 로우 컬럼, 이 튜플 형태로 넣을 거예요. 해서 저희가 팝하면 마찬가지로 튜플 형태로 나오겠죠. 0번이 행의 좌표, 1번이 이제 열의 좌표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 1,1 위치는 방문한 적이 없기 때문에 내려와서 방문에 따라 마킹하고 그 위치를 입력으로 받은 컬러 값, 지금 여기서 이제 3인데 3으로 마킹하는 거죠. 자, 3으로 칠하고 다음에 이제 상하 좌우로 스택에 이제 푸시를 해야 되겠죠. 상하 좌우 이제 4 방향으로 이제 푸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4로 포문을 돌면서 지금 위치, 커런트 위치에 이 델타 값을 넣어주면 되겠죠. 지금 이 i가 0부터 3까지 진행할 텐데 0부터 3까지 해서 상하 좌우 새로운 좌표를 만들어낼 거예요. 지금 이 0번이 행의 델타 값, 1이 열의 델타 값이었죠. 자, 그래서 그 델타 값을 더해서 새로운 좌표를 만들어내서 상하 좌우로 이동할 텐데 자, 근데 저희가 확인해야 될 게 예를 들어서 여기 이런 위치라고 하면 위로 올라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 배열의 범위를 벗어나면 안 되겠죠. 여기도 올라가면 안 되고 이제 여기서도 왼쪽으로 가면 안 되고 자, 그렇게 범위를 벗어나는 그 좌표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새로 만들어낸 행의 좌표가 0보다 작으면 자, 컨티뉴에서 스킵해 버리고요. 그리고 이 맨 아래를 벗어났다고 하면 여기서 내려가면 안 되잖아요. 자, 그 경우도 스킵하고 자, 왼쪽으로 벗어난 경우도 스킵하고 오른쪽으로 벗어난 경우도 스킵하고 자, 다음에 이미 방문한 위치라고 하면 스킵하고 자, 그리고 이 벽을 만났다고 하면 이 1이 지금 벽이라고 했었죠. 이 벽이나 혹은 경계면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자, 여기를 만났다고 하면 마찬가지로 컨티뉴해서 스킵하면 되겠죠.
자, 최초에는 이 조건에 다 안 걸리니까 푸시가 되겠죠. 최초에는 이 상, 하, 좌우 다 갈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상하, 좌우가 다 이제 푸시가 되고, 이제 다음 y문 턴에서 이 과정 이제 반복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미 방문했다고 하면 이제 스킵이 되고, 자, 아니라고 하면 이제 마킹하고, 하나씩 이제 3이란 값으로 이제 7에 나가겠죠. 자, 그러면 이런 결과를 저희가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DFS는 저희가 이렇게 플러드 필 알고리즘을 이제 구현하는 데 사용할 수도 있고, 다음에 저희가 또 어떻게 사용할 수 있냐면요. 어떤 시작 위치에서 어떤 도착, 예를 들어서 여기가 도착 위치라고 할게요. 어떤 시작 위치에서 도착 위치까지 가기 위한 길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용도로 이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팝돼서 이 커런트가 나왔을 때 이 위치가 도착점인지 아닌지 비교해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 커런트 행열의 좌표가 도착점과 같다고 하면 리턴 true로 하면 되겠죠. 자, 길이 있다는 의미로 리턴 true 하고, 자, 만약에 도착점이 여기였어요. 자, 그러면 저희가 DFS 탐색을 했을 때 이 위치에 못 갈 거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중간에 리턴하지 않으니까 이 y문이 끝나고 마지막에 리턴 false로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도착점까지 가기 위한 길이 없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런 식으로 DFS를 활용해서 어떤 시작점에서 도착점까지 갈 수 있는 길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함수를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DFS를 재교출을 이용해서 구현해보고, 스택을 이용해서 구현해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몇 가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